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내가 생각했을 땐 그리 대단한 미인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목구비가 진짜 빠지는 거 없는데도 그다지 예쁘다는 느낌이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 여자 동료분이 있었는데 너무 착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야 저렇게 착한 분은 야 우리가 나서서 소개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외모를 묘사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굴 갸름하고 하얗고 눈 크고 코 서양 사람처럼 좀 오똑하고 이랬는데 이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말로만 들으면 진짜 절세 미인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미인은 또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실제로 예쁘다고 느끼는데 영향은 정말 많이 끼치지만 의외로 뭔가 딱 집어서 말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게 예쁜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위도 있거든요. 그것도 오늘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예쁜 얼굴은 보통 평면적인 얼굴보다 좀 입체감이 있어요. 그 입체감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입체감이 있는 얼굴을 원해요 라고 하면 정말 어디가 입체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애플존, 앞광대, 하트라인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납작한 분들은 사랑스럽다,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기가 조금 어렵고, 또 예쁜 것 같은데도 뭔가 무뚝뚝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뭐랄까 나를 좀 싫어하나? 불편한가? 이런 느낌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은 그래도 개선이 가능한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이식도 할 수 있고 필러나 뭐 콜라겐 부스터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주 예쁘게 되기는 까다롭다 라고 할 수 있고 100점을 받기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마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위인데 마음에 드는 재료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필러는 6개월 1년 지나면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5에서 10%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좀 더 그게 심하고요. 지방은 살찌면 같이 찌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무섭고, 또 실리콘은 또 모양이 좀 전형적이면서 그 실리콘과 이마뼈 사이에 물이 좀 차기가 쉽고, 아직은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재료가 없어서 앞머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의외로 진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바뀌기가 어려운 곳이 있어요. 뭐냐면 앞광대 중에서 바로 맨 아랫부위예요. 앞광대랑 광대뼈 사이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 맘대로 한스 힐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이 자리가 좀 납작해야 얼굴이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입체로 보여요. 저도 여기가 좀 통통한 편이라 좀 아쉬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캐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술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울세라 임무드, 온다, 지방 흡입 다 하셔도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다만 다이어트가 약간 효과 있어요. 다른 시술보다도 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처지게 되면 실리피팅으로 끌어올리는 거, 요 정도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위지만 여기에 너무 힘 빼면 또 안 돼요. 자, 그리고 입체적인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코인데, 요즘에는 정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높고 너무 예쁜 그런 코,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게 입체적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트렌드가 많이 달라져서 너무 낮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고, 이 콧대가 너무 높지 않게, 높아도 중간에 한 번 더 각도를 틀어서 한 번 더 나오는, 그래서 코 시작점이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연예인들도 코가 그렇게 막 옛날처럼 빚어놓은 듯한 그런 코는 아니더라고요. 다들 새로 데뷔하시는 분들은 난 입체감을 가지고 싶은데 코로 승부 볼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와서 보면 어색한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너무 승부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뭐 이마나 앞광대나 볼륨이 적당히 있으면 태양빛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빛을 받았을 때 얼굴이 좀 더 입체적이고 또렷해 보이고 러블리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꺼져 있으면은 뭔가 그분이 안 좋아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약간 험상궂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얼굴의 여백 차이인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광대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리고 하관마저 크다. 그러면 사실 얼굴 여백이 커질 수밖에 는 없는데, 이게 뼈가 클 수도 있고 살이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조절 가능한 것은 지방 쪽이 많은 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먼저 하관을 먼저 볼게요. 예쁜 얼굴을 보면은 대부분 하관이 좀 깔끔한 경우가 많아요. 일본 연예인들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동글동글한 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따라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좀 깔끔한 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턱선이 흐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살찐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사각턱이 그냥 커진 경우도 많고, 피부 탄력이 저하돼서 아래로 좀 내려온 경우, 그 다음에 귀밑침샘, 이 부분에 귀밑침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불어나면 그것도 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사각턱 보톡스 이 부분 줄이는 거, 이거 진짜 과학기술의 어떤 선물이에요. 이거는 근육은 잘 줄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볼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볼살을 뺄 수 있는 많은 시술들이 있잖아요. 윤곽
지각주사, 조각주사, 인모드 슈링크, 올세라, 운다 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다이어트부터 일단 어느 정도 하고 또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생각 없이 병원에 와서 뭔가 시술을 받으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오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시술을 잘 해서 지방 흡입까지 해서 이런 데 잘 줄이고 해도 다이어트 해서 잘생긴 그 얼굴, 그 예뻐진 그 얼굴처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얼굴 전체에 구석구석에 있는 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살이 빠지고 얼굴 이목구비가 드러나야 예뻐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예뻐지고 여기 조금 예뻐지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확 예뻐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병원 가서 돈 잔뜩 써서 예뻐질 생각보다 다이어트, 요즘에 보니까 마운자로도 많이 우리 환자분들도 마운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똑같은 미모라는 가정하에 울세라 한 번 받은 사람이나 살 5kg 뺀 사람 둘 중에 살 뺀 사람이 더 예뻐요. 훨씬 예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희 미용 시술하는 입장에서 돈이 안 되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피디님 왜 표정이 어두우세요? 네? 다이어트라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되게 소수만 지방의 문제예요.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좀 어리고 좀 통통하신 분들은 폭신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런 지방 줄이는 장비들을 해볼 수 있는데 온다,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 다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통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은 진짜 싫으면 뼈를 쳐야 되겠죠. 뼈를 치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또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는 크지 않은데 관자놀이가 들어갔다, 옆광대가 들어갔다, 또 앞에 볼살이 없다, 앞광대가 없다. 그러니까 광대 빼놓고 다 어딘가 쏙쏙 들어가면은 딴 데가 없으니까 광대만 또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또 광대를 치려고 하는 계획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병원에 와서 봐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좀 봐달라고 하든가요. 본인이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그게 못하는. 객관적으로 안 되시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얼굴의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피부의 컨디션이거든요. 같은 얼굴형이어도 모공이 크냐 작냐, 잔주름이 쪼글쪼글 있냐 없냐, 피부결이 부드럽냐 울퉁불퉁하냐, 트러블이 있냐 없냐, 피부톤이 좀 환하고 균일하냐 아니면 얼룩덜룩하냐, 이런 것들이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좋아지면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면 좋은 것은 트러블 생긴 거, 여드름 생긴 거 이런 것들 열심히 관리해주면 좋아요. 미래를 위해서도. 나중에 그거 얼룩덜룩 남기고 울퉁불퉁 남기기 때문에 초장에 관리해주시면 좋고, 이 얼룩덜룩한 색소들 있잖아요. 그거는 치료를 좀씩 해놓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잔주름이랑 피부 노화 이런 것들도 노화가 돼서 어려지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덜 노화가 됐을 때 유지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한 발 물러서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공이에요. 모공. 제가 미용시술 이제 한지 한 17년 이렇게 됐잖아요. 17년, 18년. 근데 그때도 모공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지금도 의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엄청나게 효과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좀 낫다? 약간 그 정도. 다른 시술을 하다 보면 리프팅이든 아니면 뭐 피부결 시술이든 아니면 심지어 색소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 모공이 좀 나아요. 장기적으로 하면. 그래서 다른 거 하면서 얻는 보너스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모공만 탁 놓고 치료하려고 보면은 병원 이거 돌팔이네 약간 나를 속였네 이런 소리 하기가 좀 쉬워요. 좀 물러서서 해야 될 거 다음 거는 피부톤인데, 하얗게 되면 보기가 좋잖아요. 솔직히 좀 귀티가 나고. 근데 원래 타고난 이상으로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더 까매지지 않는 데 주력한다 생각해주세요. 자외선 차단해주고 보습해주고, 또 색소 얼룩덜룩 있으면 그건 좀 빼주고요. 어디까지 하얘질 수 있냐? 보통 이 상완의 안쪽, 네, 요 정도까지 하얘질 수 있다. 이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유전이에요. 하얀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하얘지고 싶은 사람은 까만 사람보다 노란 사람이 하얘지고 싶은 게 클 것 같은데, 저도 황달인으로서 잘 모르겠는데요, 황달. 아니요, 화장을 가려서 그러는데 노란 사람이 하얘지는 거는 어렵겠죠? 여기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최대 맥시멈이 이 정도. 노란. 이 원장님도 그러셨어요. 노랗다고. 그럼 미백 화장품을 좀 자주 쓰면. 미백 화장품이 나쁘지는 않아요. 오래 쓰면은 어두워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의 차이도 중요한데요. 이 예쁜 얼굴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노화가 좀 천천히 오시거든요. 특히 살이 너무 쪘다 빠졌다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보는 게 있는데 피부 두께가 좀 두꺼운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는 모공도 좀 있을 수 있고 지성이라서 관리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의외로 노화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후반부에 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탄력도 이런 분들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한 35세 넘어가면은 어렸을 때 예쁜 사람이랑 나이 먹어서 예쁜 사람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괜찮았던 분이 유리한 점은 한 30살 근처에서부터는 열심히 유지하면 그것도 열심히 유지한 만큼 보람이 있다는 것이고, 피부 좀 두껍고 지성이신 분들은 관리를 좀 편하게 해도 노화가 천천히 온다는 점이고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거는 노화가 생각보다 덜 오시고 시술 많이 안 했는데도 노화가 별로 없으시네요 하는 분들은 운동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쁘고 잘생긴 거는 표정이 한 절반쯤 돼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눈에 초점이 없고 멍하거나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쁜 사람이라면 예쁜 표정을 좀 지어줘야 돼요. 남자도 좀 잘생긴 표정을 좀 방금 지으신 거예요? 지으려고 하다가 또 약간 쑥스러워서. 그래서 미소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뭔가 이 사람만 혼자 불편해하고 이 사람만 또 괜히 막 분위기 안 맞게 또 막 하하호호 이렇게 떠들면 절대 예쁘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난 내 얼굴이랑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진짜로 예전과 다르게 자로 잰 듯한 그런 미인의 시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일본 연예인들 유명하다는 사람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또 왠지 막 세련되고 하니까 예쁜 연예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딱 떨어지게 예쁜 연예인들이 없고 뭔가 수수하고 평범한 듯한 느낌의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20년 지나니까 요즘 한국이 그래요. 정말 딱 떨어지는 연예인들은 몇 명 안 되고 개성있고 사랑스러운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뜨는 중국 인플루언서나 중국 연예인분들 보면은 엄청 딱 떨어지게 예쁘잖아요. 뭐 어떤 선 하나, 눈 막 이따만하고 광대 없고. 중국 분들이 한국 연예인들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한국은 이렇게 세련되고 막 문화도 발달했는데 딱 떨어지는 미인이 없어? 왜 다 좀 수수하고 평범한 느낌도 약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 미인 볼 때는 이쁘긴 이쁜데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또 한 5년, 10년 지나면 한국이 점점 더 자로 잰 듯한 미인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반응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더 미인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은 평범한 듯한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쁜 것 같은데 예쁘다는 말을 잘 못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공항에서 짐 찾을 때 개가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옛날에 우리 딸이 걸린 적 있거든요, 일본에서. 되게 귀여운 개가 막 와가지고 가방을 집요하게 노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혹시 뭐 과일이나 씨앗 같은 거가 있냐 탈탈 털어가지고 없다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즐거운 해프닝이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도 그런 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귀여운 개가. 근데 엄청 권력자더라고요. 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캐리어에 가서 이렇게 냄새를 엄청 맡아요. 그러면 사무원이 A4 용지만한 노란 스티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잘못해놓으면 붙이는 그거를 캐리어에다 탁 붙이더라고요. 위험 캐리어. 약간 위험 캐리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붙이고 나니까 걔가 더 날뛰는 거예요. 한 건 했다 나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하나를 또 이렇게 탁 잡는데, 그때는 이제 캐리어 주인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에서는 뭐 애기 가방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일본 정책이 그런지 대충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열어보더니 그래도 안 돼요. 캐리어에다가 노란색 뭐가 있는 자물쇠를 쾅 채워요. 그 다음에 무슨 선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짐 찾을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빨리 와서 빨리 이제 뭐 가야 입국 심사도 빨리 하고 막 출국 심사 빨리빨리 해야 빨리 가니까. 근데 거기 걔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사 받으러 다시 가야 되니까 그 걔가 아주 권력 넘치는 걔가 아닌가. 걔한테 걸리면 화장실도 안 갔더니 노력이 필요가 없게 되겠다.